차트, 온체인 데이터, 심리, 계절성 모든 조건들이 지금이 저점 부근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장이 남아있다고 가정하면 지금 부근이 저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수를 하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요. 그건 바로 상승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제할 경우 현재가 단기 조정장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거의 모든 온체인 데이터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몇 가지 예시들을 제시해 드릴게요. 이건 장기 보유자들의 미실현 손익의 정도를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미실현 손익이라는 건 보유한 물량을 매도했을 때 얻게 되는 손익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이익을 많이 보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상승장들을 보면 이 레벨이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올라간 다음에 고점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직 초록색에 위치해 있죠. 참고로 초록색이 뜬 기간은 과거 2017년에는 98일간 지속되었었는데 현재도 비슷한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직 사이클 고점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및 수익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역시도 과거 사이클들은 빨간색 음영부터 초록색 음영까지 나타난 뒤에야 사이클의 고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초록색으로 갈수록 고래들이 강하게 익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노란색이죠. 이 말은 장기 보유자들이 아직은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만큼 고점이 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단기 보유자들의 항복 지표입니다. 여기서 항복이라는 건 손해를 보고 그냥 매도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상승장이 지속 중일 때는 중간중간 이렇게 단기 보유자들을 한 번씩 털고 다시 오르는데요. 이번 사이클 중에도 그러한 모습이 몇 번 나왔습니다. 현재 위치도 단기 보유자들이 자신의 매수 평단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해버리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즉 털만한 단타 물량은 다 털었다. 우리가 여전히 상승장을 지속하고 있다면 이제 다시 상승세를 시작할 만한 상태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수익권인 물량의 추이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보시면 과거 상승장들에서 상승장 중간중간에 이 지표가 빨간 점으로 표시한 구역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면서 상승장을 지속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 감소율입니다. FTX 파산 사태가 있었던 2022년 말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시레이트가 하락했다는 것은 채굴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반감기 이후 수익성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채굴업체들이 채굴 장비를 끄고 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시레이트는 어느 순간은 반등하기 마련인데 채굴 단가가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살아남은 채굴자들 위주로 다시 채굴 장비를 더 돌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해당 시점이 반감기 후 조정이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그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 보유자들을 이제는 털만큼 털었다. 결국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포인트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저는 과거 말씀드린 여러 이유들로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중간 조정장이 이제는 끝나고 반등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온체인 데이터 지표들이 더 악화돼 버린다면 과거 상승장들의 중간에 있었던 조정장들과는 조금 다르다. 즉 하락장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 측면입니다. 현재 심리는 근 1년 만에 가장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공포 탐욕지수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30에 위치해 있고 지난번 30이었을 때는 2023년 9월 12일 차트상 최저점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이제 반등장은 끝났고 경제 위기가 올 거다. 비트코인도 다시 20K 밑으로 떨어질 거다 라는 의견들이 많아졌던 시기고요. 많은 선물 단타 투자자들은 이때 익절을 하고 무포로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반등해서 미친 상승장을 이어갔죠. 물론 더 과거까지 보면 공포 심리가 30보다 낮아졌을 때도 많았습니다만 그때는 하락장이었죠. 즉 30까지 떨어졌으면 상승장 중간에 겁주기용 조정으로서는 충분히 떨궜다는 겁니다. 지금이 상승장이 맞다면 이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시장의 계절성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계절성의 경우 비트코인 역사상 6월이 마이너스로 마감되었으면 7월은 100% 확률로 플러스였습니다. 이번에도 6월은 마이너스로 마감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7월에는 단기 반등장을 노리고 매수 들어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있는 해에 5월이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6, 7월에는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8월에 상승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선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우세한 위치를 점하는 바람에 민주당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를 할 수도 있겠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돈을 더 적극적으로 풀려고 할 수도 있겠죠. 때문에 계절성 측면에서도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에는 다시 한번 상승장이 펼쳐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적으로는 다양한 반등 가능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반등의 신호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하락 파동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가 상승 다이버전스인데요. 현재 주봉상, 일봉상으로 가격의 저점은 올라갔지만 RSI는 내려가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 조건은 가격이 56.5K 저점을 뚫고 내려가 버리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을 뚫지 않고 그 위에서 마감해서 반등해 주는 것이 더 긍정적입니다. 한편 더 작은 봉인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발생하고 있진 않습니다. 한 번 더 저점을 짧게 갱신해주고 반등해주면 형성이 될 겁니다. 1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상승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56.5K는 깨지 않으면서 동시에 단기 저점은 깼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 들어갈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온체인 데이터, 심리, 계절성은 큰 흐름을 잡는 데 이용한다면 차트로는 더 구체적인 세밀한 타점을 잡는 데 이용합니다. 다른 측면들이 모두 반등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으니 마지막 퍼즐인 차트까지 제 기준에 부합한다면 베팅을 해보는 것이죠.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대전제 하에 지금은 여러 저점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차트적으로 좀 더 확실한 매수 신호까지 떠준다면 정말 큰 시드 베팅해볼만 하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을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고 단순히 중간 조정장으로 보는지 아니면 이대로 상승장이 끝날 수 있다고 보는지의 장기 관점에 대한 차이가 완전히 다른 투자 결과를 만들어낼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장기 뷰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저처럼 상승장이 남았다고 보시는 분들은 매수해볼 만한 타점이거나 거의 다 왔다, 반대로 시즌 종료일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셨다가 아래서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고점을 뚫을 때 추격 매수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근거들이 겹치는 시점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냐? 15.5K 저점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신호가 떠주면 가능한 한 최대한 추가 매수로 베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도 최종 선택은 본인의 선택으로 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용으로 소비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도 많은 댓글들 감사했습니다. 직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